2017년 4월 6일 12일차 상록 산장 모텔에서 남지읍 M 모텔까지 75km. 8시 30분쯤 눈을 떴다.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어제 사온 사발면은 끓는 물을 넣고 또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하는 제품임을 나중에 알았다. 전자레인지가 없기에 물만 부어놓고 쳐다보면서 소세지와 딸기만 먹었다. 비는 그쳤으나 누면이 아직 젖어 있으므로 12시에 출발하기로 하고 1시간 정도 일기를 썼다. 모텔 이름은 상록 산장 모텔. 가격이 저렴하고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객실에서 개별 난방이 가능했는데 침대에 또 전기장판을 깔아 놓았다. 그런데 맨 위의 시트가 충분히 넓지 않아서 몸이 움직일 때 같이 돌아다녔다. 식당까지 200m 정도 가야 하고 그중 100여 미터는 4차선 도로를 자동차와 마주보고 걸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는 식당에서 길 건너편에 있다. 앱에서 알려주는 자전거 길로 가려면 달성부를 다시 건너야 하기 때문에 2km를 되돌아가야 했고 거기에 더해 합천 창녕보까지 가는 중간에 산길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네이버 지도를 보니 모텔 앞을 지나는 자전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도 저 앞에서 앱의 자전거 길과 만나게 되므로 가까운 길을 이용해 창녕보를 향해 가기로 했다. 앱에서의 길과는 강 건너편이 된다. 그런데 이 길은 얼마 안 가 자동차와의 혼용도로로 바뀐다. 그래도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으므로 전용도로와 차이가 없다. 어제 이 비바람 속에서 꽃잎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벚나무를 만났다. 한여름에 피는 매화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10여 분쯤 달렸을 때 급경사를 만났다. 초입에서 200여 미터는 10%, 5, 60m는 5%, 다시 200m가 10% 정도 되는 언덕길이다. 정상에 오르니 고개 이름이 다람쥐였다. 바람은 훈훈했지만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 땀이 배출되지 않고 옷감과 피부 사이에 고여있는 느낌이 들었다. 정자에 올라 내려다보니 상당히 높은 위치였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마땅한 각이 나오지 않았다. 1시간쯤 달리니 강과 멀어지면서 짧은 구름다리가 나왔고 곧바로 꽤 심한 경사길이 나타났다. 지도를 보니 산길이었다. 그래도 그 길이가 길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달리는데 다시 강과 만나면서 벚나무길을 지났다. 비바람을 맞고도 아직 상당수의 꽃잎을 계급장처럼 달고 사열을 하듯이 맞아주었다. 도동리 앞을 지날 때 지도를 보니 자전거 길 옆에 농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2차선 도로였다. 대부분의 자전거 길이 시멘트 포장이고 노면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굴곡으로 인해 거치대에 장착된 휴대폰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짐바지에 고정된 가방의 끈이 끊어지는 경험도 이미 했으므로 자전거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스팔트 포장길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한다. 부드러운 아스팔트의 감촉을 음미하며 잠시 달리고 나니 도로 한가운데에 우회도로 표시가 나타났다. 지도를 보니 우회하지 않으면 꽤 심한 산길을 만나도록 되어 있었다. 얼마나 경사가 심하면 공식적으로 우회도로를 표시했을까? 지방도로를 따라가다가 합천 창녕보 앞에서 자전거 길과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므로 지도를 보며 우회도로 화살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진의 지도에서는 출발점과 우회도로로 간 다음의 도착점을 표시했다. 합천 창녕보 인증부스에서 도장을 찍고 시계를 보니 2시간을 달려왔다.
관리동으로 내려가 감자칩과 원두커피로 요기를 했는데 계속 갈증이 났다. 습한 날씨로 인해 땀이 많이 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온 음료를 한 병 추가로 마셨다. 1시간여를 달리니 깔끔하면서 상당히 긴 구름다리를 지났다. 지도를 보니 혹주머니처럼 들어간 환강을 건너도록 되어 있었고 그 환강을 건너는 다리까지 가는 중간에 절벽 옆으로 건설한 자전거 전용 교량이었다. 자전거길 조성에 쏟은 정성이 느껴졌다. 잠시 후 곱게 뻗은 제왕길에서 낙서 초등학교를 오른쪽으로 바라보며 달리는데 강한 역풍을 만났다. 농가와 비닐하우스는 제방 밑에 있고 바람을 막아줄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한 채 온몸으로 헤쳐나갔다. 눈으로 보아도 지도로 확인해도 이런 길을 한참 동안 가야 한다는 사실에 더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바람을 뚫고 달리고 나니 이번에는 고갯길이 나왔다. 사진에서 보이는 커브를 돌면 느낌상 최소 7%의 경사가 시작되고 거의 10%까지 어쩌면 그 이상 심해지다가 고개 정상쯤에서는 다시 5% 정도로 수그러든다. 지도에는 박진고개라고 되어 있었고 정상에 오르니 구름제라고 쓰여 있었다. 구름제 쉼터라고 팻말을 단 정자에 올라 강을 내려다보니 구름 낀 저녁놀이 아스라한 광경으로 펼쳐졌다. 먼 옛날 이 강이 뱃길이었을 때 돛담배를 타고 시집가는 딸에게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을 어머니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것 같았다. 잠시 쉬면서 지도를 보니 창녕 하만보 못 미처에서 남지읍을 지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산길이 있었다. 별로 심하지 않고 아기자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남지읍에 도착하려면 일반 도로로 우회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지도를 보며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사진의 지도에서는 본래의 자전거길에서 벗어나 좁은 연두색 자전거길로 접어들었는데 낙동강 우회도로라는 표지판을 발견하였다. 순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남지읍에 도착하여 모텔에 짐을 풀었다. M모텔. 모텔이 상당히 많았다. 읍소재지에 무슨 모텔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럼에도 다른 집은 알아보지 않고 여기에 묵기로 결정했는데 지난번 어디에선가 M모텔에 묵었을 때 실망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방에 들어와 보니 드라이기, 가운, 여러가지 일회용품, 커피포트, 도자기 찻잔, 풍부한 유선 채널이 준비되어 있고 방과 화장실이 넓었다. 정수기는 3층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나 다 마신 생수병을 이용하면 한 번만 물을 떠오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세탁실은 투숙객에게 아예 개방되어 있었다. 이런 모텔은 처음이었다. 나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주인의 서비스 정신을 보기 위해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지하실에 자전거 보관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짐이 많고 아침에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므로 방에 보관하겠다고 요구했다.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벽이나 시설물에 상처만 입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는 어제 비 맞은 자전거를 세척하려는 이유가 가장 컸다. AC360으로 구동계의 이물질과 기름을 떨어내고 프레임과 바퀴의 흙을 물로 씻었다. 구동계에도 물을 다시 뿌렸다. 자전거를 세척하면 화장실 청소는 의무사항이다. 그래야 다음번 자전거 여행자도 자전거를 방에 보관할 수 있을 테니까. 화장실 벽과 바닥에 튄 체인 오일을 비누와 치약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았다. 아침에 물기가 마른 후에 보니
체인 안쪽에 체인 오일이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척 윤활제라 하더니 세척 기능뿐만 아니라 광고의 내용처럼 물을 뿌린 후에도 윤활 기능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모텔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여러 라이더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이다. 그런데 모텔 주변에는 식당이 없다. 모텔 정문에서 500~600m를 걸어가서 길을 건너니 깨끗해 보이는 간판에 두루치기 정식이라는 메뉴가 보였다. 제육볶음을 다른 말로 두루치기라고 하는 것 같았다. 반찬이 정갈하고 맛있었다.